자, 일단은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역성장 전망 에코프로 BM 급락 2차 전지주 약세.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은 겁니다. 국내 2차 전지 대표 업체인 BM이 이익 추정치를 달성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는 고평가됐다. 역시나 이제 그분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에코프로 BM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매도 그리고 2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유진은 좀 대표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OX 들지 말까요? 어떻게 보세요? OX 안 들고 그냥 말로 풀어 나가시는 게 낫겠죠?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X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OX 드실 것 같으니까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빠진 거 너무 오버했다. O. 아니다.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 X. 하나, 둘, 셋.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오버했다 의견부터 우리 김태성 이사님부터. 일단은 뭐 빠질 때 빠지더라도 2%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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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거하고 사실 6% 한 번에 빠지는 거하고 투심에 엄청난 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한 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할 만한 이유도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이 되다 보니까 투심이 급격하게 좀 악화된 상황. 저는 이제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력이라든지 반등세를 좀 보셔야 2차 전지 이제 본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본 모습은 뭐냐면 저희가 항상 박스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 상단은 125만 원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하단이 85만 원대가 정말 하단인 건지 아니면 하단을 더 열고 뭐 80만 원대 그 밑에까지 더 봐야 하는지 저는 그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빠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앞둔 이 매도 자금까지 좀 합쳐져서 조금은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빠진 거는 좀 한 번에 과하게 뺐다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더 천천히 내려갈 건데 그렇죠. 속도의 문제였어요? 속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성장성은 분명히 뭐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의 성적표는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불확실성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악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좀 빠지는 건 좀 무리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팀장님 의견도 빠질 만했다. 이게 근데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도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빠질만 했다 이러긴 좀 너무 비참하고요. 이게 사실은 뭐 누구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종목을 사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내가 그때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 최대한 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수급, 실적, 밸류가 다 안 맞는 거죠. 수급, 실적, 밸류.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리버스로 들어가는 ETF가 만들어지면서 공교롭게 약간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이제 기관 투자들의 이제 델타 해칭 때문에 얘를 가만두지 않고 팔았다 샀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왜냐면은 이제 이 ETF를 발행한 쪽에서는 중립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날 좀 더 추워지면 이제 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대주주의 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또 천천히 나오는데 올해에 사실 굵직한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돋보이는 종목이 사실 에코프로 두 종목이 좀 많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소 쪽에는 조금 더 있겠지만 그러면서 지금 10월에도 그런 수급적인 약간 지뢰 같은 이제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수급 쪽에서 약간 어긋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는 것 같고 에코프로 BM 뭐 예를 들어 보자면 사실 지금 분기 순이익 뭐 1,000억 뭐 이렇게 우리가 1,000억 이상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PER 100배잖아요. 그죠? PER이 100배잖아요. 프레일링으로. 네. 그러면은 만약에 100억 미스 나면 시가총액 1조 빠지는 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2조, 3조 정도가 뒤로 밀리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수치적인 그런 변동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소재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전구체 그리고 리튬 여기에 굉장히 열광을 했었던 거죠. 이 그렇죠. 상반기에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오늘 뭐 또 포스코 뭐 관세 뭐 이런 얘기도 좀 뭐 노이즈로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약간 이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좀 당하다 보니 이제 투심적으로도 영향을 받다 보니 과연 그 밸류가 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뭐 수급, 그러니까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큰 그 변수잖아요. 수급과 밸류에이션과 또 실적. 요게 이제 세 개가 다 어긋나다 보니 주가를 저렇게 그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뭐예요? 코스닥의 원투펀치잖아요. 그렇죠. 이거 빠지면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악영향으로 또 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악순환으로.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걸 받쳐줄 만한 수급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5조 도는 시장에서 이거 매수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줄줄줄 흘러나가는 계속 던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다 보니까, 물론 오늘 좀 과하게 빠진 건 맞습니다만, 글쎄 뭐 10월 달에 이거를 단숨에 돌려 세울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잘 보이진 않아요. 다시 3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걸로 무엇으로라고 딱 이렇게 좀 꼽아봐라라고 하면은 사실 큰 자신 없습니다. 명확한 한방 이런 모멘텀이 좀 없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악재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뭐 소통으로 양방향 소통으로 네.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두 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으시겠지만 한번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진짜 뭐 허와 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코님께서 뭐 이렇게 리포트가 뭐 특정 리포트가 나온다 그래서 흔들릴 개인은 별로 없겠지만 왜 여기서 또 나오는 리포트는 항상 타이밍이 답 안 나오는 공매도를 치는 타이밍이랑 겹치는지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저도 뭐 거기 시스템 돌아가는 거는 모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재가 나와서 계속 이게 팔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또 들어가서 더 악순환이 일어나서 더 하락을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뭐 비하인드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보는데 설마 죽어 그러고 썼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 대비해서 좀 높다라고 이제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하락이 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그런 그 음모론이 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지고요. 근데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자기 논리대로 뭐 이거를 쓰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시점적으로 과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주주였다면 굉장히 좀 그렇죠, 좀 화가 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김태성 이사님한테 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가 최근 늘어난 거를 쭉 보니까 공매도 잔고 1위가 휴마시스가 8.6%를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LNF가 7.7%, 에코프로가 6.8%, 뭐 대주전자재료 6.6%, 뭐 요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지금 높게 집계가 되는 거, 뭐 나중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한번 겪었었던 쇼스키즈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지수가 보합 혹은 하락권에 좀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줄어든다라기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공매도 잔고가. 네, 우선은 조금은 더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질까? 뭐 과연 매도 리포트 때문일까? 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까? 분명히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오늘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선방한 쪽은 오히려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왜 강했는지를 한번 뉴스플로우를 보면, 오히려 미국이 사실은 중국 관련해서 반도체 제재를 좀 세게 할 것이다, 더 강화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반도체 치법 이야기를 들어보니
규제가 그렇게 강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완화가 좀 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걸까? 그럼 2차 전지도 일단은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걸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고민적인 요소로 투자자들에게는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 뭐 연유도 연유이고 그러니까 투심도 투심이고 위치도 아무래도 이제 매수보다는 조정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 썸머님께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기를 또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세요. 근데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오히려 머티리얼즈 이렇게 상장하고 에코프로 BM 상장하고 또 막 안에 또 막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떼어서 상장하면 카카오처럼 에코프로는 뭐가 남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이게 모멘텀이 될 거라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팀장님? 이게 약간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도 있고 이걸로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프로가 지금 이 정도의 밸류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를 한번 걸러서 여기에 좀 투영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굉장히 컸는데 두산은 전체적인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슈팅이 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빗대어서 본다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따로 상장이 된다면 저는 에코프로한테는 결코 플러스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따로 이제 상장이 되어버리면 한번 이제 이 지배회사 회계적으로도 이게 더블 카운팅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쨌든 한 곳은 디스카운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것을 상장돼 있는 회사를 디스카운트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본다면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한테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뉴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경민 팀장, 네. 김태성 이사님은요? 저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예시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있잖아요. 어떤 거요?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자극시키면 또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이럽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네. 애플이 우리는 아이폰 따로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겠다. 아이패드도 따로 상장시키고 앱스토어도 따로 상장시키겠다. 이게 돼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죠. 아. 네, 오히려 다 이렇게 흡수를 하나 해서 모아서. 구글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흡수를 해가면서 이제 가는 케이스고 한국은 굉장히 좀 이상한 구조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찢어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홍콩 증시에서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이제 오히려 할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금융회사의 좀 한한 좀 얘기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제 이런 예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뭐 에코프로 뭐 이노베이션이 상장을 해서 1조를 벌었는데 그거를 똑같이 에코프로도 1조를 잡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시장에 들어온 시장이 벌어들인 돈은 1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주회사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한테는 뭐 결국 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사견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뭐 없다고 하셨지만 굳이 쥐어 짜내서 한번 해 볼게요. 하늘님께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3전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월로 넘어가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대전제가 생긴다면 사실 반도체도 지금 좋은 얘기 안 나오거든요. 안 좋죠. 네, 턴어라운드 하는데 그 속도가 더디다라는데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테마주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하루 올랐다가 그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10% 20% 찍어버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상대평가로 제일 나은 놈 찾기 게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2차 전지만큼 성장성과 뭐 여러 가지 스토리와 팀장님 표정 스토리와 넘버가 그래도 같이 가주는 그리고 장기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 그런 종목 중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태성 이사님부터. 저는 뭐 2차 전지가 좋냐 반도체가 좋냐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두 산업 모두 성장을 해야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두 섹터의 지금 차이점은 현재 놓여진 주가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이제 수급들을 동반해서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시장인데 저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정말 그야말로 지붕을 뚫고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첫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는 이미 그 조정의 기간이라든지 깊이들이 충분히 좀 시간적인 부분들을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조금은 이 가격적인 메리트에 힘을 입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그런 반도체는 가고 2차 전지 내려간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2차 전지도 지금 구간에서 일단 바닥이라는 가격대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먼저 거친 반도체가 조금 더 저는 빠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느 가격이 적정가냐, 어디서 매수할 거냐 이거를 찾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싶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전한 가격이 그 적정가인 건데 수급적으로 그리고 뭐 이슈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 다지나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반도체 뭐 2차 전지주 굳이 반도체가 아니어도 네. 10월달에 뭐 하나 사 이러면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단순하게 보시는 게 그냥 좀 기대 수익률을 많이 좀 낮추셔야 될 것 같고, 예,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될 거. 약간 트레이딩 그냥 좀 시장의 주류로 좀 가는 대로 좀 하시려면 저는 뭐 중국 소비가 가장 무난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의외로 뭐 예전에는 야 그 배당 투자 그 뭐 한 5% 먹으려고 그 주식을 산다고 뭐 하려고 그래 그냥 뭐 다른 거 사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융주의 움직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금융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이제 그런 금융주들 저는 잘하면 지금 뭐 많이들 올라는 왔거든요. 뭐 대표적인 고배당 금융주들이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두 자릿수의 기대 수익률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너무 우리가 속도에 취해서 그냥 주식 하나 샀으면 50%는 먹어야 주식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10월, 11월, 12월은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회피에 대한 이제 그런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약간 이제 매크로적인 냄새가 가장 잘 스며드는 시기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오늘 2,500 깨졌죠. 2,495잖아요. 95. 근데 뭐 저기 뭐예요? 뭐 이렇게 좀 조그마한 시가총액 2천억짜리 상승했다고 반등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올라와야 우리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글쎄 뭐 여기 뭐 아까 원고 중에는 뭐 2,750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2,600선 이상 잘하면 2,700 정도는 어떤 큰 흐름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매크로 지표들의 속도가 굉장히 더뎌졌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저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국 소비 그 안에서 뭐 화장품, 뭐 카지노 뭐 이런 쪽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조금 재미없고 무거울 수는 있습니다만 두 자릿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주들 이런 것도 한 달 정도의 먹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보수적인 신중한 시각을 가지게 되셨고 10월에 2차 전지주 그래 돌고 돌아 2차 전지주가 아닐까라는 질문에는 다른 것도 볼만한 것들이 메리트 있는 것들이 꽤 있다 쪽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두 분 지금 보시기에 아까 건희님께서 2차 전지 떨어져서 우리에게 학비 없어서 군대 가라고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뭐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건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2차 전지 뭐 전략을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또 2차 전지 얘기는 다른 데서 또 전략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두 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두 분이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런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네. 어차피 매도를 하지 않을 거라면 손실이든 수익이든 매도를 하지 않으실 거라면 저는 일단 기다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린 건 하단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추가 매수를 하든 새로운 뭐 신규 매수를 하든 그 다음에 전략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이 하단이 아닐까요? 더 내려가면요. 그럼 오늘 사면 안 될까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안 팔고 들고 있다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이런 공포심도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2차 전지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어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는 좀 지났고요. 중장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거의 한 100만 원대라고 보거든요. 그쵸?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단가가 일단 그분들에게는 지금 위치는 매도도 무의미하고요. 사실 비중 확대도 무의미한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실적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 되었든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 물려가지고 이 하나가 막 뭐 그냥 휴지 조각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적 여유는 확실히 좀 더 줘야 되고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영역에 좀 진입을 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은요? 네, 저도 원고에 적었듯이 관망이에요. 관망? 예, 지금은 사실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뭔가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하셨다고 봐요. 뭐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손절하셨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셨거나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좀 선택 장애를 겪은 분들이 많이 좀 남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추가 매수는 저때 하셔야죠. 악재가 나왔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거는 뭐 진 바닥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소간에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괜히 막 이거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인데 빨리 어디 가서 마이너스 30%를 복구해야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시면 이거 한두 번 또 스텝 꼬이면 진짜 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종목을 왜 이걸 내가 샀는가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고 그 이슈가 소멸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면 저는 좀 들고 가셨다가 말씀드린 대로 악재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 나왔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때 이제 좀 대응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무책임한 말씀이네요. 관망 뭐 이렇게 사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이야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감정과 그런 이성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사실 주식에 감정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2차 전지는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뭐 저희 컨텐츠 말고도 여러 군데서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 전략적 선택을 잘 냉정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전부리가 2개 있거든요. 중국 소비 관련주 하나 그리고 시황이랑 실적 기대주 하나. 어떤 게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시고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소비재가 더 낫지 않을까 중국 소비? 싶어요. 네. 팀장님이죠. 네. 중국 소비. 그래도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종목이 나올 것 같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